최근에 그 10만 명 돌파를 했습니다. 이 디지털 성범죄 뭐 소위 말하는 텔레그램의 무슨 뭐 몇 번방, N번방 관련해서 처벌을 해달라라는 게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게 국회에 이제 10만 명을 돌파를 했는데 국회 청원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그러니까 좀 비극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러한 문제, 국민들께서 문제로 생각하시는 부분을 예. 국회에서 수용을 해서 국회의원과 정부에서 법안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예. 국민들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국회에다 청원을 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거는 국회의원과 정부예요. 그렇죠. 근데 이 청원제도라는 것은 국민들께서 직접 법안을 발의한다라는 그런 차원의 개념이거든요. 예, 예. 이렇기 때문에 이 청원 제도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잘 활용이 되면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 직접 법안을 만들 수 있다라는 예. 그런 자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20년 정도 국회에 있었는데 청원 딱 한 번 받아봤어요. 아, 청원을 한 번 받으셨다고요? 네, 청원 한 번 받아봤는데 예. 청원은요 거의 법률로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도 우리가 네. 국민청원이 모든 게 다 오라라고 판단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청와대 청원 게시판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티 형식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이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청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기능을 맡고 있는 제도인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직 잘 공부가 안 됐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요. 근데 예. 이것을 제대로 잘 알아서 내가 누구에게 청원을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이것이 국가기관에서 고려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학습이 굉장히 필요한 예. 이제 그런 상황인데 무작정 이렇게 온라인상에다가 청원 게시판을 열고 거기에서 이제 고민 없이 예. 그냥 일단은 내가 좀 답답해하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올리고 또 거기에 10만 명, 뭐 20만 명 이렇게 숫자를 동원해서 이거를 이제 올리는 그런 시스템이 과연 민주적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좀 더 이제 민주적인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때는 정당이 가지고 있는 각 지역 조직에서부터 예. 이제 그 아래 하층부터 이제 목소리가 올라와서 그것들을 이제 정부의 그 정당 간부들이 이렇게 취합을 해서 예.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국회에 상정하는 이런 어떤 그 굉장히 선진적인 그런 민주 시스템이 아직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좀 급해요. 예. 급해서 일단은 게시판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동의를 받아야지만 또 직성이 풀리는 이제 그런 예. 게 있는데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느리게, 그죠? 굉장히 답답하게. 왜냐면은 그동안 그렇게 협의와 합의와 그다음에 갈등 조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청원 게시판이 자칫 시민들한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학습 의욕을 좀 떨어뜨리고 일단은 어느 게시판으로 달려가면 돼라고 쪼르르 달려가는 이제 그런 현상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에서 약간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회 입법 기능이 이 청원 시스템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해가 될 거다, 방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뭐 주장도 일각에서는 하는데 저도 약간 그런 예. 측면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보세요? 네, 왜냐면은 예.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자동차 전용 도로를 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에 많은 오토바이 이용자들이 동의를 누를 수는 있겠죠. 예. 그렇지만 그게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입법을 하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도로교통의 상황과 그다음에 예. 사고의 위험성 등등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매우 많은데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동의를 버튼을 눌렀다고 하면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그럼 이걸 내가 발의를 해서 공포를 해주면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겠지라는 예. 그런 생각에 굉장히 좀 포퓰리즘에 영합하는 그런 입법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 포퓰리즘이 우려된다.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이거를 청원은 하지만 예. 이것이 법률로 제정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어떤 그런 논의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조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인식을 하고 예. 올리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입법 기능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지금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사실은 논의한 것들의 어떤 총체적인 정리 정도로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장 소장님은 입법만 하는 거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많이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입법도 잘 하려면 어떤 것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될까요? 어쨌든 이게 네.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그
본인의 직분에 맞는 일들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 눈치를 살피고 예. 국민이 뭐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을 해서 그분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줘야 된다는 생각인데 저는 좀 회의적인 게 앞으로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예. 총선 끝나면 아마 대통령 선거 분위기로 휙 가서 일하는 국회 또 뭐 우리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가 이번에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걱정을 해봅니다. 아니 대선이 아직 2년이나 남았잖아요. 2022년에 4월 대선인데. 끝나면은 2년인데 예. 이제 총선 끝나면은요 이제 새로운 차기 주자 누구냐 하면서 예. 대선 분위기로 훅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네. 예.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요. 그렇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국회가 스스로의 권위와 힘을 깎아내리는 짓을 그만 멈췄으면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국회가 정말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인 거잖아요. 예. 대통령 없는 민주주의 국가는 있어도 의회 없는 민주주의 국가는 없어요. 근데 예. 그러면 가장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기관인데 국회가 스스로의 할 일을 방치하고 무한 대립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정부의 어떤 그런 비판적 기능 그다음에 뭐 정부를 옹호하려는 뭐 이런 자세로만 계속 충돌을 하다 보면 결국 그냥 하부 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 권위는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찾아야 된다라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